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미손입니다. 자, 오늘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많은 요청도 있었고 해서 이제 생식과 발생 관련된 부분을 좀 언급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생식과 발생이라는 게 인간의 어떤 그 생물학이라고 하는 거에서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까지 한번 전체적인 이야기를 중학교 수준에서 좀 낮춰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우리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인간이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이 단원의 핵심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를 보면 알겠지만 정말 50cm, 30cm, 20cm 작은 아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몸의 여러 가지 기관과 뭐 그런 것들이 성장을 해가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성장할 때 아픔을 겪거나 몸의 변화를 겪거나 하긴 하죠. 그렇지만 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죠. 어떻게 하길래 우리 몸이 이렇게 정교하게 각 기관과 뼈와 피부 조직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인간이 성장하는 그 과정들을 겪을 때 단 한 톨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생체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궁금증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설명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만든 게 여기 지금 여러분들 앞에 보고 있는 유전체라고 하는 거고요. 유전학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게 이게 핵인데, 핵 안에 이제 DNA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는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단백질이 어느 단백질이 어떻게 붙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지정해 주는 게 이 지놈이라고 부르는 유전체예요. 그리고 이 지놈에 들어가 있는 코드라는 게 있어요. 코드. 이제 그건 뒤에서 DNA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뤄야 되는데, 현재까지 학계에서 알려져 있기로는 하나의 아미노산은 단백질 하나의 그 기본 구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아미노 액시드라 그래가지고 AA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아미노산이라는 애가 현재 알려지기로는 20가지가 있어요. 무슨 뭐 알라닌, 라이신, 뭐 메사이오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하나하나의 아미노산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머리카락을 만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머리카락은 또 4차 단백질이라 그래요. 복잡한 구조로 꼬여 있어서. 근데 이런 그 단백질 하나하나는 DNA 입장에서는 세 개의 어떤 한 조합으로 되어 있는 코드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여러 사람들의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DNA가 결국에 이제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은 도면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DNA를 좀 먼저 봐야 돼요. 생명의 청사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DNA에는 크게 보면 염기라고 돼 있죠. 여기 아데닌, 사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DNA는 기본적으로 deoxyribonucleic acid라고 불러요. 자, 지금 여기 산하고 염기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충 배워서 알 거예요. 산염기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거는 통합과학 4단원쯤에 가면 나와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배워요. 뭐 pH가 어떻게 되고 산도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대표적인 물질들만 조금 예를 들자면 산은 식초예요. 그죠? 그 냉면에 뿌려 먹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그 다음에 염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보는 게 비누입니다. 비누가 염기성 물질이에요. 비누가 하는 역할이 뭐죠? 손을 씻으면 비누를 하게 되면 멸균한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손 안에는 겉에 보면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수십만 마리의 세균이 뭐 반나절만 지나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손에. 그런 상태에서 막 눈 비비고 뭐 코 만지고 막 사람들이랑 손 잡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때가 엄청 묻어요. 근데 이 비누가 염기성 물질인데, 이 염기성 물질이 세포를 녹이는 특성이 있어요. 세균의 세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까지 녹이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인체에는 무해하도록 하는 정도 수준에서 세포 겉에 묻어있는 세균들을 죽이는 방향으로 이제 손에 씻는단 말이에요. 뭐 이제 면역에 관련된 거겠지. 우리가 이제 감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균에. 자, 근데 하여튼 간에 이 산과 염기라고 하는 거에서 보니까 DNA는 그럼 산성물질인가요? 네, 맞아요. 산성물질인 거예요. 산성물질인 건데, 근데 산성물질 안에 염기가 어떻게 같이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물은 대표적인 양쪽성 물질이라 그래서 산성도 되고 염기성도 돼요.
그건 고등학교 가면 자세하게 배우고요. 통합 그거는 화학 컨텐츠에서 조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뭐 그때 가서 얘기해 보시고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 왼쪽 아래 보이나요? 여기 지금 DNA가 있고 RNA가 있어요. 근데 DNA는 디옥스라고 돼 있고 RNA는 그냥 라이보라 돼 있죠. 그러니까 DNA는 RNA 앞에 다이옥시, 그러니까 디옥시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라는 뜻인 거죠, 결국에. 근데 이 디옥시라는 게 뭐냐면 산소가 빠졌다 그 뜻이에요. 하여튼 화학적 구조상 산소가 빠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산소가 빠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구아닌, 아데닌, 사이토신, 사이민이라고 하는 애들 구조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게 고리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 있고 고리가 하나만 있는 애들이 있죠.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고리가 두 개 있는 거는 퓨린이라 그러고 고리가 하나 있는 건 피리미딘 계열이라고 뭐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DNA에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민, 사이토신 이렇게 4개가 구성되어 있고 RNA는 사이민 대신에 유라실로 바뀌어 있어요. 구조가 비슷한 거 보여요? 이거를 우리가 이런 걸 메틸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메테인의 CH4에서 수소 한 부분이 빠지고 그게 지금 이 메인 바디 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여기 이렇게 탄소 CH3가 붙어 있다가 이 부분이 빠지면 그 유라실이 돼요.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요. 이 DNA는 뭘 하는 거냐면 도면을 갖고 있는 거고 이 DNA가 어떠한 작용에 어떤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전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사. 그러면 그 DNA 한 라인 쪽에 있는 암호 코드를 3개씩 돼 있는 거 아까 언급했던 거 있죠. 그걸 읽어가지고 한 가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RN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흔히 RNA는 싱글, 혼자 있다 그래서 싱글이라고 부르고 스트랜드라는 거는 줄기를 뜻해요. 그래서 싱글 스트랜드 그러면은 혼자 있는 단일 가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DNA는 뭐라 부르느냐? 그게 스트랜드가 2개 있기 때문에 더블 스트랜드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핫하게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싱글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어요. 바이러스도 이제 DNA 바이러스도 있고 RNA 바이러스도 있는데 이제 뭐 종류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건 그냥 뭐 그런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뭐 이외에도 디테일한 게 되게 많겠지만. 자, 근데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애라고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봤었던 선생님이 이거 단일 가닥 하나 그렸던 거 있죠. 이거를 메신저 RNA라 그래요. 메신저. 여기 지금 전달한다 그랬죠.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뭐 카카오톡 이런 거 다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메신저 RNA라는 거는 단일 가닥인데 이게 어떤 이야기 보따리를 가지고 가서 야, 몇 번 하면 너선 여기 붙어. 몇 번 하면 너선 여기 붙어. 너는 눈이 돼야 돼. 너는 머리카락이 돼야 돼. 너는 뭐 겨드랑이는 털이 돼야 돼. 헉! 너는 또 손톱이 돼야 돼. 뭐 이런 것들 다 지정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DNA와 RNA에서 지금 보면 여긴 RNA는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고 티민 대신 유라실로 대체돼서 사용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게 DNA와 RNA는 안정성에서 압도적으로 DNA가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유전 정보를 평생 가지고 있다가 특정 시기에 필요한 상황에서만 유전자를 복제하거나 세포가 성장하려고 할 때에 단백질을 붙여서 우리가 이제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 가공하는 과정에서 DNA가 손상이나 변질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DNA는 굉장히 단단하게 보존이 되어 있어요. 얘는 산성 물질에도 강하고요. 염기성 물질에도 강해요. 근데 RNA는 염기성 물질, 산성 물질에는 본인이 산성들이니까 산성 물질에는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이지만 염기성에 대해서는 2'에 있는 하이드록실기라고 하는 얘 뭐 이런 애가 있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얘가 염기에 매우 취약하게 반응합니다. 물 성분 중에 하나예요. 물이 H2O죠. 근데 이 OH 요거가 여기 OH랑 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물은 산성 물질이기도 하고 염기성 물질이기도 한다 그랬었지. 그러니까 물은 산성 좀 더 자기보다 강한 산성력을 가진 애를 만나면 자기가 염기로 반응을 하고요. 조금 더 강한 염기적인 애랑 반응하면 본인이 산성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비누로 생각해 보면 비누가 물이랑 만나면 물은 산성의 입장을 띠게 돼요. 산과 염기는 상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염기성적으로 세다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염기성이었어도 깨갱해서 산성으로 바뀌어요.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맨델 언제 가요? 맨델 들어가기 전에 이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에요. 고등학교 가서도 어차피. 자, 지금 중심원리라고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중심원리라는 게 뭐냐면 DNA에서부터 출발해서 그게 RNA로 갔다가 그게 아까 우리 몸에 단백질을 만든다 그랬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계보 순서대로 간다 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래쪽에는 셀 사이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그 염색체가 분리가 되고 뭐 감수 분열이 이루어지고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그거는 메타페이즈라 그래가지고 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복제를 하려면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그게 안 되거든. 세포가 복제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많이 하는 기간에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가 몸에서 에너지를 평소보다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대요.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볼 거예요. 자, 하여튼 세포 주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지금 여기 왼쪽 아래 요거 보입니까? 이거 보여요? 여기? 이게 마이토시스라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배우는 M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M기. M기라고 부르는데, 이 M이라는 거는 크게 둘로 나뉘어요. 마이토시스도 있고요. 메이오시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마이토시스가 여러분들이 보는 체세포 분열이고요. 이 메이오시스는 또 여러분들이 배우는 감수 분열 또는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둘 다 똑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M기는 굉장히 짧아요. 전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G1과 G2기예요. 그 G0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G0는 여기서 우리가 크게 보지 않아도 되는데, 이 G기라는 거는 갭이라 그래가지고 복제와 생장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 복제를 이제 synthesis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 왜 조립제법 얘기할 때 선생님이 조립제법이 영어로 synthetic division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synth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했어. 약간 합성하는 느낌이라고. 광합성도 photosynthesis라 했었잖아.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DNA를 복제한다, 뭔가 더 만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S기에는 DNA의 복제가 이루어져요.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근데 복제를 하는 기간과 분열이 실제로 일어나는 두 기간 사이에는 이 세포가 그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해야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포 소기관이라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가장 크게 배우는 게 미토콘드리아죠. 그 외에도 리보솜, 리소솜, 엽록체, 소포체, 식물세포는 엽록체가 있는 거고,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뭐 소포체도 활면소포체, 조면소포체 있고요. 하여튼 10개가 넘는 세포 소기관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세포라 하더라도. 근데 그 많은 세포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누구는 경찰 역할하고, 누구는 소방 역할하고, 누구는 학생 역할하고, 누구는 엄마 역할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시스템이 돌아가다가 복제를 딱 하려 그러면 복제가 한 번에 돼요. 약간 복제는 쉽게 생각을 하자면은 이사 가는 느낌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들 이사 갈 때 어떻게 해요? 지금 막 정리해서 싸죠. 염색체도 평상시에는 풀어져 있다가 이 복제가 이루어지게 되려면 브르르륵 싸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원래 염색체는 기본적으로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동그란 럭비공 같은 모양의 어떤 단백질이 있어요. 여기에 염색체가 감기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히스톤 하나가 30나노미터밖에 안 돼요. 이 크기가 30나노미터라는 건 뭐냐면 1미터 있지. 그거를 3만으로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대충 맞아요. 3만 분의 1미터, 조금 그거보다 더해. 30만 분의 1미터예요. 나노미터가 10의 9제곱이기 때문에 1억 분의 1미터거든. 근데 그거 10배니까 한 100만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거야.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작은 DNA를 뭉쳐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는 게 분열 때만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만 염색체를 묶어놓으니까, 꽁꽁 묶어놓는 거야. 이 소중한 내 몸의 모든 주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소중한 이 소중이를 함부로 다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할 때는 패키지가 꽝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를 보통 이사한 거랑 많이 비유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유사 분열이라는 거는 뭐냐면 두 개의 동일한 더터셀, 딸세포로 분리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밥 먹고 클 때, 또는 이제 겉에 있는 세포들은 죽은 세포라는 거 알아요? 이 죽어있는 세포들을 밀어내고 새로운 세포로 대체한다든가 이런 거, 입술 뜯어내도 새로 재생되지, 그런 거를 다 유사 분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냥 체세포 분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돼요. 근데 이 유사 분열은 크게 여러분들이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는 거는 들어봐서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는 건 아까 여기 있었던 M기의 이 시작에서부터 끝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기간, 요 전기, 중기, 후기, 말기예요. 근데 감수 분열이라는 게 또 있죠. 그게 메이오시스였었어요. 이거는 생식에 관련된,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생殖세포가 다르죠. 정자와 난자가 있죠. 정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꼬리 부분에는 뭐 카이네토코라고 하는 단백질이 붙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난자 같은 경우에는 동그랗게 생겼죠. 여하튼 근데 여하튼 간에 생殖세포 분열 같은 경우에는 왜 감수 분열이라고 부르느냐면, 인간은 44개의 그 일반 염색체와 XY라고 하는 성 염색체에서 총 46개, 즉 23쌍의 염색체가 있단 말이야. 근데 대대손손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23쌍, 우리도 23쌍의 모든 인간은 다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 한 염색체 비분리라는 현상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다운 증후군, 터너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것도 질병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약간 자폐증으로 태어나든가 뭐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인 건데, 모든 인간은 어쨌든 46개 똑같은 동일한 수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아까 S기 때 복제한 다음에 2배로 복제가 이루어진다면서요. 염색체가 실제로 맞아요. 2배씩 복제돼요. 근데 2배로 복제가 되지만 생식세포의 경우만 아빠한테서 반, 엄마한테서 반을 받는 거예요. 요게 중요해요. 이게 분리법칙이니까. 응? 이게 엄마와 아빠한테서 한 개씩 나온다는 거죠. 분리법칙이에요. 그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유전이라는 거는 부모로부터 똑같은 거 DNA를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성향, 엄마의 생김새, 아빠의 성향, 아빠의 생김새를 여러분들은 다 조금씩은 타고나요.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게 그 DNA 안에 있는 유전자 코돈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렇겠지. 왜냐면 복제하는 과정에서도 100% 딱 복제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아미노산 서열들이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다만 그게 암세포로 되지 않게끔 아주 정교하게 컨트롤이 되고 있는 거지. 하여튼 수십만 가지의 단백질이 여기에 달라붙어가지고 여러분들 생장하는 거를 정교하게 오류가 안 나게끔 도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립유전자라는 말이 있는데, 대립유전자라는 거는 각각 부모로부터 하나씩 각각 한 개씩 반반 물려받는다 그랬었죠. 왜 여러분들이 완두콩 배울 때 보면은 뭐 라지알, 스몰알, 뭐 라지알, 스몰알, 라지알 이러면 아빠한테서 라지알을 받거나 스몰알을 받거나, 엄마한테서 무조건 라지알 받아가지고 뭐 이러면은 둥근 완두콩 되고 뭐 이렇게 돼도 이게 우성이어서 둥근 완두콩 되고 이런 거 뵀을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얘기하는 대립유전자랑 같은 거예요. 뭐 둥근 거, 그다음 주름진 거, 뭐 황색, 노란, 뭐 황색, 초록색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쉽게 계산하려고 만든 게 푸넷 사각형, 뭐 퍼넷 스퀘어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퍼넷 사각형이라는 게 있었죠. 엄마한테서 뭐 예를 들어서 R하고 Y의 인자를 한 개씩만 받는다 했었을 때, 아빠한테서 잡종이에요. 엄마한테서 순종이에요. 이 잡종, 순종 얘기 알아요? 잡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하나의 형질을 결정짓는 유전 인자가 순종으로 뭐 예를 들면은 우성끼리만, 열성끼리만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라지알과 스몰알이 섞여 있는 걸 잡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라지알이면 라지알, 스몰알이면 스몰알, 그 유전 형질을 결정짓는 우성과 열성을 뚜렷하게 하나만 같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는 순종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근데 이 순종의 뭐 부모로부터 라지알과 라지와이를 받고, 잡종으로부터 라지알과 스몰알과 라지와이와 스몰알을 받으면 이게 뭐 라지알, 뭐 라지와이, 스몰알 이런 거 계산하는 거 기억날 거예요. 9대 3대 3대 1. 기억나죠? 요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는 게 푸넷 사각형이죠. 멘델이 이제 완두콩을 실험을 했는데, 멘델 아저씨는 되게 운이 좋았어요. 사실은 운도 좋았고, 꽃 색깔, 씨앗 모양, 씨앗 색깔, 뭐 꼬투리 모양 같은 거, 꽃 위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 완두콩이에요. 완두콩의 모양이랑 색깔을 가지고서 딱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우열의 법칙이라 그러죠.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데, 이 분리법칙이라는 거는 엄마나 아빠한테서 유전 형질의 대립 유전자 중 한 개씩 물려받는 게 그게 분리법칙이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라지 Y와 스몰 Y 중에 라지 Y 하나, 스몰 Y 하나 이렇게 받는다고 한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였고,
우열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우성과 열성이 또렷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쌍꺼풀이 있다 없다. 뭐 선생님이 혀 말기 된다고 했었지. 혀 말기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딱 두 가지의 표현으로만 우리 눈에 딱 정확하게 보이는 그런 형질들을 결정하는 유전인자들을 다 우열의 법칙을 따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3대 1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엄마와 아빠한테서 받을 때, 자, 양쪽 다 잡종이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한쪽이라도 순종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건 100% 우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엄마나 아빠 쪽에서 한 명이 완벽하게 뭐 라지에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걸 흔히 라지에이로 우성을 다 가지고 태어나면 그 자녀는 한쪽에서 아무리 열성이라 하더라도 혼합된 그 개체가 혼종이 아니라 우열의 법칙에 의해서 싹 가려지니까 이건 100% 우성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근데 잡종끼리 두 개를 교배를 하게 되면 완두콩은 자가 교배가 가능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헉! 오, 야해. 자, 얘가 자기 스스로 자가 교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라지에이와 스몰에이, 라지에이와 스몰에이가 만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아빠, 엄마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야.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라지에이를 줄 수도 있고 스몰에이를 줄 수도 있잖아. 아빠 입장에서도 라지에이와 스몰에이를 줄 수 있어요. 근데 라지에이끼리 붙으면 뭐 어떤 A의 형질 우성이 나올 거고, 만약에 엄마 쪽에서 라지에이를 줬는데 아빠가 스몰에이를 주거나 아빠 쪽에서 라지에이를 줬는데 엄마가 스몰에이를 준다 하더라도 이들은 무조건 세 가지 형질이 우성으로 결정난 거죠. 왜? 라지에이가 스몰에이의 대립 유전인자이면서 우열의 법칙을 또렷하게 가지고 있는 형질의 유전인자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몰에이는 하나밖에 안 나와서 이래서 우리가 우열의 법칙을 3대 1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방금 얘기한 건 한 가지의 형질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든 색깔이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에 있는 지금 요 독립의 법칙이라는 거는 둥글고 색깔. 둥근 것과 색깔은 서로 유전인자가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유전인자들 중에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손톱과 눈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모양과 생김새와 역할도 다르죠. 손이 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혀하고 눈 얘기를 해볼까요? 쌍꺼풀하고 눈이야. 내가 혀를 말 줄 안다고 해서 혀를 말 줄 아는 사람이 100% 쌍꺼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쌍꺼풀이 없어도 혀 말 수 있고요. 혀를 말지 못해도 쌍꺼풀이 있을 수 있어요. 둘 다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둘은 완벽하게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유전 형질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완두콩 입장에서는 색깔과 모양으로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멘델 아저씨가. 다 하나하나 손으로 그걸 셌다고 해, 실제로. 근데 해보니까 이게 약간의 오류는 있지만, 왜 여러분들 그 통계에서 배웠죠? 분산, 표준 편차. 어쨌든 9대 3대 3대 1이라고 하는 평균적인 결과를 얻은 거예요. 멘델 아저씨가. 그게 왜 그러냐면, 퍼넷 사각형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게 말이 되려면 잡종으로 교배해야 돼요. 아까부터 쌤이 계속 잡종 얘기하고 있지. 잡종. 그러니까 순종인 경우에는 우열의 법칙상 한쪽에서 라지R과 라지Y를 다 가지고 올 수 있잖아. 그러면 아무리 할아버지 반대쪽에서 스몰R과 스몰Y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이거는 무조건 둥글고 황색이에요. 그래서 잡종으로만 될 수 있어요. 완벽한 100% 잡종이 아니면 이 멘델의 우열의 법칙과 독립의 법칙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우열의 법칙은 하나의 형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만 독립의 법칙은 두 가지의 형질을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야. 외우는 방법 알겠죠? 이렇게 정리해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아빠가 라지R, 스몰R, 라지Y, 스몰Y를 주고 엄마가 라지R, 스몰R, 라지Y, 스몰Y를 주면 여기에 따라서 뭐 라지R 뭐 이렇게 되게 될 텐데, 우리가 아빠와 엄마한테서 각각의 모양과 색깔을 결정짓는 두 개의 유전인자를 따로따로 독립의 법칙으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분리하면서. 그러니까 가져온다고 하면 아빠한테서나 엄마한테서나 잡종이라 할지라도 가져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가 있겠어요? 라지R과 라지Y, 라지R과 스몰I, 스몰R과 라지Y, 스몰R과 스몰I,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반대쪽에 있는 엄마도 똑같이 한다는 거죠. 이렇게요. 그렇게 해서 16개를 조합을 해보면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다고요. 요거에 대해서 지금 하면 영상이 길어지니까 일단 있는 걸 잘 참고해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편한 사각을 다 그려보세요. 그러면
알게 돼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라지알 여기 엄마 쪽에서 아빠 쪽에서 오는 거 예를 들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쌤이 여기다가 라지알하고 스몰 i 라지알하고 라지 y를 그려놨잖아. 그럼 여기는 라지알 라지 y 스몰 y예요. 근데 라지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그게 우성이죠. 그러니까 이쪽 이 파란색으로 되는 이 형질은 이 완두콩은 그죠? 둥글고 황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가 둥글면서 초록색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둥글면서 초록색이려면 라지알은 무조건 한번 와야 되고요. 그 뒤에는 라지알이 오든 스몰 i이 오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둥근 거는 결정났으니까. 자, 근데 스몰 i 스몰 y가 와야 되는 거지. 근데 스몰 i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보면은 여기에 스몰 i 있고 여기에 스몰 i 있죠? 여기에 스몰 i 있고 여기에 스몰 i 있어요. 그 4개밖에 안 돼요. 근데 둥글다 그랬잖아. 스몰 r을 보세요. 스몰 r이 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 열성이죠. 이런 거 완전 열성이라 그래요. 왜냐면 두 개의 형질이 모두 다 열성일 거니까. 이건 한 개밖에 안 나와요. 이 그래프상, 이 도표상. 근데 나머지 검은 거 3개는 어때요? 둥글지만 황색이죠. 그게 3개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진 게 9대 3대 3대 1이라고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단순 유전 이상의, 그러니까 이런 걸 단순 유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형질이 우열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니까. 근데 불완전 우성 공동우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공동우성은 ABOC 결핵형이라 그러는데 공동우성이라는 게 뭐냐면 대립 유전 인자가 A형과 O형. 이러면 어떻게 돼요? A형과 O형은 A5형은 A형이고요. A형도 A형이에요. 근데 O형은 O형이죠. O가 만나면 O형이고요. A가 만나면 A형이지만 A5가 만나면 혈액형 A형 된단 말이야. 그죠? 이거 알고 있죠? 이거 수열관계까지 공부하면 되게 재밌어. 네, 뭐 수열관계나 그런 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또 한번 해보죠. 근데 A하고 B는 어때요? B도 똑같아요. B 오면은 B형이고 BB면은 B형이고 O형이면 O형이잖아. 근데 A, B가 만나면은 AB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A와 B 사이에는 유전인자가 서로 우열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거 공동우성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완전 우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걸 뭐 중간 유전이라고도 부르는데 흰색이랑 푸른 그 빨간색 꽃이 있어요. 흰색이랑 빨간색 꽃이 있는데 레드랑 뭐 화이트? 아니면 흰색이니까 화이트라고 해볼까? 라지 Y, 라지 W, 스몰 W. 근데 이게 원래 라지 W, 스몰 W가 만나면은 라지 W를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 우열의 법칙에 의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스몰 W와 라지 W의 중간 형태의 색깔이 띄는 거예요. 마치 물감에다가 색깔 섞으면 흰색하고 빨간색 섞으면 분홍색 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불완전성이에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복잡해진다고요. 어쨌든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우리 생명체는 DNA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RNA에서 단백질로 가게 되는 이런 생장을 거치게 되는데 세포가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복제를 할 때도 있다고요. 근데 그 세포가 복제되고 성장하고 하는 거는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적국에 쳐들어가려고 그런다고 한다거나 무슨 어떤 뭐 VIP를 납치해온다든가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치밀하게 작전 짜야 되잖아. 시험 공부 치밀하게 작전 짜야 점수 잘 나와요. 똑같아요. 근데 특히 복제하고 여러분들이 생식세포 분야, 감수 분야 이루어지는 거 그거 언급은 오늘 많이 안 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는 뭐가 이루어진다고 약간 이사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이삿짐 센터 불러가고 막 이사할 때 물건 막 싸잖아. 또는 여행 가려고 그러면 캐리어에다가 막 물건 싸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생장도 있고 유전도 있는데 유전 형질이 어떻게 결정나고 일반적으로 가장 단순한 형태의 유전 형질이라는 거는 우성과 열성이 있다. 근데 우성과 열성 하나의 형질을 가지고 결정되는 건 우열의 법칙 3대1로 얘기가 되는 거고요. 형질을 하나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형질을 2개 또는 3개 이상 나열해 놓고 비교를 할 때 2개 가지고 비교하면 퍼넷사각 형상 9대 3대 3대 1로 나오게 되는 게 독립의 법칙이고요. 3개 이상으로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법칙이 또 있어요. 이거 뭐 16대 몇 대 몇 이렇게 나와요. 이건 이제 R 뭐 Y 뭐 X 뭐 이렇게 딱 그럼 이거 퍼넷사각 형 다 그릴 수 있거든. 이건 뭐 나중에 한번 해보죠. 수업 시간 한번 해봐줄게요. 이거는 재밌어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